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고요하던 그 새벽. 북쪽에서 날아온 때 아닌 폭격에 사람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사상자 500만 명, 이산가족 1000만여 명을 남긴 동족상잔의 비극 6.25.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기록된 6.25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반도를 지금까지 분단으로 만든 6.25 전쟁의 주범, 6.25를 일으킨 범죄자가 누구인지 북한 주민을 제외한 전 세계 인민들은 다 알고 있다. 북한에서 6월 25일 날 새벽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남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 거죠. Do you know who attacked first? I think North Korea. North Korea. 6.25 전쟁은 전 세계 인민들이 다 알고 있듯 북한의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 전쟁이다. 모든 증거가 북한이 남쪽으로 침략한 남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북한 주민들은 6.25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를 전혀 다르게 알고 있다. 미국이 먼저 침략했고, 그래서 조국이 갈라졌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6.25 전쟁 북한에서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정부적으로 언론에서랑 남한이 일으켰다고, 남한이 일으킨 북침 도발이라고 이렇게 배워왔고 또 그런 선전을 들었고. 그건 철저히 6.25는 북침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남조선에서 미국과 합세해서 계획적으로 침공했다. 50년 6월 25일 새벽에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까지 그들식으로 6.25 전쟁을 해석하고 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면서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 전쟁을 역이용,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악용했다. 아니, 6.25 전쟁을 일으킨 배경부터가 철저하게 짜여진 비극의 시나리오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일성은 도대체 왜 6.25 전쟁을 일으켰을까? 김일성이 어떻게 6.25 전쟁을 일으켰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남북한은 물론 세계 정세까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6.25 전쟁은 김일성이 기획하고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후원한 핏빛 재난극이기 때문이다. 1945년 해방이 되고 한국 당시 남한의 상황은 어땠을까? 우익과 좌익 간의 찬탁 반탁 운동이 격화되고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혼란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사회 곳곳에 포진한 남조선 노동당 계열 좌익들의 투쟁도 점점 심해지는데 대표적인 시위가 1948년 제주 4.3 사건과 여수 반란 사건이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남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전쟁 준비는커녕 시위와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쪽에서 매일 신탁과 반탁 시위가 이어지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1948년 2월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948년 2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것이다. 인민군의 숫자는 자그만치 5만여 명, 장비는 대부분 소련제였는데 박격포, 대전차포, 고사포,
곡사포, 직사포 등이 선을 보였다. 참고로 당시 남한에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다. 북한보다 6개월이 뒤진 48년 8월.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에 맞춰 국군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남한 군인의 기본 목적은 국내 경비와 치안 유지, 결코 전쟁이나 전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도 없었고 전술 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한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을 때 김일성은 소련의 강력한 지원으로 일찌감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거기에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줘 인민들의 칭송까지 받고 있었다.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남북한 사이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전차가 멈췄대요.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모두 움직이지 않는데 아니, 갑자기 왜 그런 거예요? 북한에서 전기가 오는데 그걸 북한에서 다 막았대나 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1948년 5월 14일을 기해 북한이 남한으로 보내는 송전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전기를 일방적으로 끄는 것도 김일성의 전쟁 시나리오에 들어있던 계획이었다. 김일성의 전쟁 시나리오는 1945년 해방이 되던 그 해부터 착실하게 써내려가고 있었다. 1945년 12월에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책임비서로 선출됐고 민주기지론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나는 조선반도 북반부에서 먼저 반제국주의,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면서 민주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조선반도 전체의 혁명을 위한 민주기지는 북조선입니다.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해방을 시켜야 돼요.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이 했던 말,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는가?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침략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김일성은 북한을 민주기지로 만든다는 명분 아래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다. 명분도 갖췄고 무기도 준비했고 거기에다 인민군까지 훈련을 시켜가며 차근차근 전쟁을 준비해온 김일성.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 시험 무대가 필요했으리라. 김일성은 1948년 9월 북한만의 단독 정부를 선포한 이후 여러 가지 남침을 시험해보기 시작한다. 남한 내에서 공작이나 무장 봉기를 통해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빨치산 활동을 통해서도 전쟁을 시험해본 것이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까지 마친 김일성. 당시 경제력도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했다. 평양 방어사령부 정치부 조직지도원을 지냈던 심주일 씨의 증언. 그런데 내적으로 김일성이가 전쟁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 전쟁을 하면 이길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정치적 환경에서 북한은 완전히 정권 수립이 다 이제 돼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많은 것을 국유화했고
또 농민들에게는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북한 국민들로 하여금은 수뇌부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신뢰하고 칭송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 뭐 군사력 측면에서도 북한은 상당히 여기보다 월등했지. 사단의 수도 많았고 뭐 여긴 탱크 한 대도 없었지만 그 사람들 한 개 여단이 있었거든. 비행기도 있었고 대한민국은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 대한민국 국군은 이 화력 밀도를 조성하는 데서도 여기 임무왕청 가지고서는 북한의 따발총을 담당 못해. 네. 군사력 측면에서도 북한은 강했고.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보다 월등했던 것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침략한 일제강점기 때 북한 각 지역에 건설한 풍부한 중화학공업 시설을 그대로 인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본이 건설해 놓은 무기 제조 공장에서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탄약과 같은 기초적인 무기를 생산했었다. 그러니까 결국 북한은 일본이 조선반도를 침략하기 위해 건설한 중공업과 화학공업, 군수공업을 남한을 침공하는 군사력으로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 소련군은 북한에서 철수를 완료한다. 미군 역시 1949년 6월 말 500여 명의 군사 고문단을 남기고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미군이 철수하는 데는 반대 의견도 상당했는데 당시 미 국무성 정책기획국 폴 리츠 국장. 당시 미국의 입장은 조선 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를 포함한 국무성의 입장은 철수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우리와 동조하는 입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장군의 끈질긴 설득으로 트루먼 대통령은 결국 철수를 지시하게 되죠. 우리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침략이 가중되리라 염려해 철수에 극구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미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읽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련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한 이상 미군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과 미군이 철수를 하자 북한은 38선에서 여러 차례 총을 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 시기 위기감을 느낀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동시에 북한의 군사 전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미국은 이승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전 중앙정보부 부장 특별보좌관 이동복 씨. 1948년 정부가 수립한 직후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군계통으로는 북한이 전력 증가하는 게 끊임없이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걸 끊임없이 미국에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하면은 이 미 대통령의 서한이 미국 정부에 가는 게 그 군사고문단으로 가고 군사고문단에서 그걸 열어봐요. 열어보고 거기다가 가피를 쭉 해. 이 대통령의 이 말은 대부분 일리가 없다. 이 노인의 그 말하자면 히스테리아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혹시라도 북진을 할까 우려해 국군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런 미국의 태도는 조선인민군을 전적으로 지원했던 소련과는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 당시 남한주재 미국 대사관 서기관이었던 도널드 맥도널드. Actually, the United States did provide military aid, but the aid was limited because 사실은 미국의 군사 원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한되어 있었죠. 그 이유는 원조가 너무 많을 경우 이승만이 북진할지도 모른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처음 이승만의 구호는 북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 측에서는 이승만에게 공군 병력은 아예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군에 비행기 한 대가 없었다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낮게 평가해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하고 만다. 대신 한미 군사원조 협정을 체결하고 최소한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다. 김일성은 남침을 향한 욕심을 버리지 않았고 6.25 전쟁 비극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1948년 4월) 백범 김구 선생이 남북연석회의 방문차 북한을 방문한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김구 선생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북한을 다녀온 김구 선생은 대중들 앞에서 그가 북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했다. 나는 김구입니다. 이대로 가면 조선은 분단될 것입니다. 서로 피를 흘리게 됩니다. 내가 이번에 이 북한에 갔다 온 것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앞으로 남조선의 단독 정부가 서가지고 10년 동안 양병을 해도 지금 북한의 군사력으로 견딜 수가 없게끔 북한의 군사력이 돼 있더라.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서기만 하면 몇 달 안에 북한이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먹어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 정부에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북한 민주화 포럼 상임대표인 이동복 씨의 설명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조선반도가 분단될까 우려해 단독 정부에 반대한 인물이다. 김구 선생이 단독 정부를 반대한 이유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침략할 것을 미리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며 미국의 원조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제한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소련은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한 반면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는데 제한을 뒀을까? 그 해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 1947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그 유명한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전 세계는 동서냉전이 본격화된다. 하지만 그 당시 미국은 소련이 유럽의 그리스나 튀르키예에 대한 야욕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지만 조선반도에 대해선 그다지 전략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또한 미 국무부 안에서는 소련과 협의해 조선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심지어는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반도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들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은 묵살되고 만다. 이러는 사이 북한의 김일성은 핏빛 6.25 전쟁을 준비했고 소련 스탈린의 허락을 받기 위해 1949년 3월 극비리에 소련을 방문한다.